시각 묘시 5시부터 7시까지의 새벽부터 아침 시간대 매월과 계절 묘월 음력 2월로 완연한 봄 방향과 띠 정동쪽 방향 토끼 순수하고 선한 애완동물로 욕심이나 강한 동물적 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만큼 총명하고 재빠른 동물입니다. 초목의 입장에서는 싹이 돋아나서 왕성한 성장을 하는 시기이며 인간적 측면에서는 탄생을 하여 유아기를 거쳐 한창 선장을 하는 소년기를 말합니다. 물질적 의미 잔디, 잡초, 화초, 넝쿨, 곡식류 등으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음목으로서 양해목인 임목 이외의 모든 초목을 말하며 생목, 활목, 승목, 유목 등을 칭합니다. 인간적 의미, 인정이 많고 순하며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활동적 성정보다는 현실적이고 끈질기며 온화한 편으로 사교적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환경이 불량하면 비현실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간의 을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묘목. 어, 4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죠. 요건 밤 11시에서 1시까지. 요건 1시에서 3시까지. 요건 3시에서 5시까지. 요건 5시에서 7시까지. 시간은 5시에서 7시. 그러면은 요 묘는 2월이죠. 음력으로. 입춘 1월 달에서 이제 2월 입춘이 지나서 2월 이제 2월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 묘는 2월. 네. 그럼 이 묘목은 2월달이 묘목은 순목이에요. 순목. 물기를 듬뿍 먹은 순목. 촉촉한 목이다. 순목이다. 그래서 요 묘목이 묘월이란 말이에요. 묘월. 자, 묘월이니까 요 묘목은 순목이기 때문에 목국토는 잘 돼요. 토를 갖다 극하는 건 잘하는데 물기가 그득 먹어 있는 나무기 때문에 목생화가 이게 잘 안 돼. 요것은 잘 안 되고 요건 잘 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묘월달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목의 성분이 강한 것이죠. 목의 성질. 자, 목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기운. 앞으로 나가는 기운. 앞으로 나가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거든. 모든 만물이 싹 틔우는 기운. 모든 만물이 싹 틔우는 기운. 그러니까 요 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그 목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 꿈, 미래,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인 마음, 이러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목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 생명이다. 목 생명. 목 생명은 뭐요? 생명을 요 사주 자체에서 목 생명, 이 묘목을 잘 키우게 되면은 요 목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보는 거예요. 그럼 목 생명을 키우는 것이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인자하다. 사람이 악하지가 않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묘월달에 이렇게 이제 묘목이 이렇게 있는데 저 자수를 만나면 저 축토 요 자수를 만나면은 이건 얼음물이에요. 얼음물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하고 묘가 만났는데 겨울색이 이렇게 만났다. 겨울색이면 언제야? 해월, 10월, 4월, 11월, 축월, 12월. 요런 해월, 자월, 추월색이 사주에 자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형이 드는 거예요. 형. 자묘형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아주 촉촉한 물을 먹었는데 또 이 얼음물로 이렇게 옆에다가 주니까 이 묘목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묘목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자묘형 그러면 이 묘목이 부러졌다. 이게 목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자묘 이렇게 됐는데 사주가 화가 많다. 화가 많으면 뭐예요? 너무 화가 많이 뜨거워? 그러죠? 그때는 이게 자수가 자묘형이 안 돼. 이건 수생목이 돼. 수생목. 수생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축토를 만나면 이 축토를 만나면은 이 축토는 12월 달에 이거 동토야. 꽁꽁 얼어 있는 흙이에요. 그리고 이 축쪽에 보면은 뭐가 들었냐면 축기, 흰개가 들어있어. 여기 자갈이 들어있어. 그러면 묘목이 여기다가 뿌리를 박는데 뿌리를 갖다가 요 자갈이 뿌리를 자꾸 치거든. 그래서 이제 요 묘목이 편안하게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왜? 나도 순목이고 이것도 12월달에 꽁꽁 얼어있는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또 화가 많다. 화가 많다. 그러면은 요때는 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 축토가 이 많은 화를 갖다가 싹 잡아 당기니까 요 축토가 동토에서 뭔 토가 돼요? 따뜻한 온토가 돼. 따뜻한 날짜. 온토. 따뜻한 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따뜻한 흙이 되니까 묘목이 이럴 때는 여기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자, 인목을 보면은 인목을 보면은 천간에 뭐가 같으냐면은 요거 인목은 간목과 같고 이 묘목은 을목과 같아요. 을목은. 그러면은 요 묘목 입장에서는 나는 촉촉한 나무고 요 간목 인목은 이건 아주 말하자면은 그 따뜻한 양지 나무예요. 그러니까 묘목이 양지에서 인목 때문에 양지에서 잘 큰다 이 말이에요. 왜 잘 커? 요거 인 중에 인갑병무가 있어요. 인 중에는 간목이 들어있고 천간에 병화가 들어있고 무토가 들어있어. 이 태양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따뜻한 양지에서 나도 잘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목이 있으니까 을목이 있으니까
간목이고 타고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야 이게. 그래서 인목이 있으면은 인묘진 목국을 해요. 인, 묘, 진 이게 방국이에요. 방향으로 이건 방국이라고 그래요. 방국. 목국. 그래서 아주 큰 목의 힘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읽어보죠. 그 다음에 목의 상태 한번 읽어봐요. 6월의 목의 상태, 봄에 태어난 나무가 상당히 왕성한 힘을 축적하고 막 터지려는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묘월의 목의 상태를 보면은 자, 묘월달에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났으면은 을목은 자기 뿌리예요. 간목은 인목이 자기 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묘목의 간목이면은 이 간목에 막 가지가 많이 난 거와 같은 현상이야. 아무튼 간목이나 을목이 묘월에 이렇게 태어났다 보면은 뿌리가 있으니까 내 근이 있는 거야. 뿌리. 근이 있다. 그러면 간목이나 을목이나 내가 이렇게 뿌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뿌리가 있으니까 탄탄한 것이죠.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내가 뿌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감, 소신, 추진력 이게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격이 잘 불이 있어갖고 잘 빠져나가면은 고집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 자신감이 넘치면서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묘월달이니까 이 목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목을 내가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목이 잘 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태양이 있어야지. 태양. 태양이 있어야 이 간목이나 을목이 잘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강한 만큼 목생활을 하고 내가 이제 목생활을 했다는 건 뭐야 이거? 꽃이 활짝 폈다는 얘기예요. 활짝 피었다 이거. 그 다음에 꽃이 활짝 피는 이유는 뭐야? 목국토 열매를 수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인 건 뭐야? 내가 목생화 하면 이것은 내가 일 활동을 통해서 목국토 뭐야? 재물을 추구한다. 그런 성향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묘월에. 그 다음에 묘월의 화의 상태, 이미 인월에서부터 힘을 길러온 불은 이제 상당히 강해져가는 입장입니다. 웬만한 장애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세 좋게 타오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불에게는 아무도 섣불리 덤벼들지 못합니다. 묘목에 뿌리가 있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가 있어야 되죠. 내가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이 떴으니까 이 가벌목은 잘 자라는 것이죠. 잘 자랄 수가 있고 잘 자라. 그다음에 이제 토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묘월의 토의 상태, 이때의 토는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목이 왕성해지면 상대적으로 토는 허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토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인 셈입니다. 나무 뿌리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반대로 극을 받는 것은 토가 되는 셈입니다. 요 금까지는.
묘월에 나무는 강해지고 금은 기가 약해져 있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금이 상황 판단도 못하고 나섰다가는 아마도 목에게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금도 날이 일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속까지. 묘월의 수는 이미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이 자신의 에너지 축적을 위해 최대한 흡수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은 완전히 탈진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물이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의 원조를 받아야 한다. 묘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묘월에 간목을목이 있으면 요 병화가 있어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폈으면 내가 목생한 만큼 뭘 하기 위해서? 목국토를 하기 위해서. 그 토가 있어야 이건 열매를 수확을 하고, 열매를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이었나요? 금. 자, 요 금이 있어야, 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간목인데, 여기에 을목이 있고,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있다고 봐. 그러면은, 갑인도 뿌리가 있고, 을목도 뿌리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내가 목생화해서 목국토 하면은 내가 일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추구하면은 요게 이제 내 것인데 여기 재물인데 이게 요놈도 이놈도 목국토로 하려고 이게 내가 오롯하게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놈을 제거를 해줘야 이건 나하고 이 재물을 똑같은 목이 있으면은 너만 먹어? 나도 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금이 있으면은 이 큰 대들보가 이 을목이 옆에 있으면은 이 대들보가 을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꼬부라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대들보로 사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대들보는 이거 10억짜리인데 이거 뗄나무로 가면은 이거 뭐 몇천만 원도 안 돼.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값어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요 재물을 나 혼자 못 먹고 나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뺏기고. 그래서 이때는 요 금이 요걸 제거를 해서 큰 대들보로 나를 반듯하게 키워주고 나의 경쟁자를 제거를 해줘야 요 재물이 내 것이 되는 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때는 목의 입장에서는 이 금이 나의 재물을 지켜주는 사람이 뭐예요? 경찰이야, 경찰. 경찰이 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을 잡아주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목이 많았을 때는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가 이렇게 있어야 사주가 너무 목화만 많으면은 너무 조열해가지고서 이 나무도 그냥 너무 수가 없고 너무 목화가 많으면 너무 뜨거워 조열해. 그러면 이 대들보를 반듯하게 크들 못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막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화와 수가 즉 요 목이라고 하는 생명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환경이 좋아야 이걸 조후라고 그래요. 조후가 이루어져야 여기에서 나무도 잘 꽃피고 열매를 수확하고 그리고 경금도 길작용이 돼가지고 내 명예와 벼슬도 높아지고 이 수가 수생목을 잘해줘야 나의 인격도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주의 오행이 그래서 다 잘 길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요거 묘월에
아까 선생님 저 안 보이잖아요. 묘목까지 했나요? 네? 선생님 어? 여기서 안 보이잖아. 저쪽으로 앉으시죠. 저쪽으로 안 보이지? 아니,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응. 자, 묘목은 요거 진토를 보면, 자, 묘목은 진토를 보면은 요 진토가 무슨 토냐면 이 속에 뭐가 들어나면 진, 무, 개, 을이 들어있어. 응? 그러니까 이 무게는 화, 따뜻한 온기가 있고, 이 개수, 물이 있고, 요거 을목, 거름이 있고. 그래서 이 묘목이 나무가 천간의 간목이나 을목이 가장 뿌리 내리기 좋아하는 흙이 요거 진토예요. 그런데 요 진토는 3월달에 이건 습토야, 습토. 물기를 요 개수를 촉촉하게 먹고 있는 습할 습자 습토란 말이야. 습토. 그러면은 요 진토에다가 묘목이 뿌리를 내리든 가불목이 뿌리를 내리든 간에 목이 여기서 또 저 자르려고 하면은 너무 이 묘목도 습목이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묘목도 습목인데 사주가 금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금수가 많으면 너무 습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묘목도 습목, 요 진토도 습토. 그러면 이 묘목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썩어버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묘목이 진토를 만나면은 일단은 사주가 화가 좀 필요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촉촉하게 물을 먹고 있는 흙, 이것도 촉촉하게 물을 먹고 있는 나무. 그래서 사주에 뭐 이런 병화나 이렇게 뭐 저기 저 사화나 아니면 이제 천간에 이런 무토가 떠가지고 습한 좀 그 메마른 바람을 좀 불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요 묘목이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사화를 보면은, 자, 요거 사화는 사, 병, 경, 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화 쪽에는 이게 4월이거든. 4월이니까 여름이잖아요. 이게 입하, 여름이야. 그래서 여기 태양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이란 말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언제부터 이게 열매가 있기 시작하냐면은 4월달부터 있기 시작해요. 1월달에 싹이 나오고 2월달에 이제 싹이 이제 성장하고 3월달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고 4월달이면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 그러듯이 금도 요거 이제 요거 4월달부터 이게 금 이게 금이야. 금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어간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건 지금 좀 습목인데 이렇게 이제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묘목 입장에서는 그래도 따뜻한 태양이 떠 있으니까 좋아요. 내가 축축하니까 태양이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만약에 천간에 뭐 이렇게 경금이나 신금이 떠 있으면은 요 병화가 이 사화가 요 병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요 경금이 작용을 해. 그러면 요 묘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을, 갑이 들어있어. 그러죠? 그러면은 사중에 이 경금이 을, 갑경, 충 요거 때려버린다고. 요 천간에 금이 강하면 그 천간에 이제 병화가 떠 있으면 요놈이 강하게 작용하고 경금이 떠 있으면 요놈이 강하게 작용해서 갑경충 요 속에 들어있는 간목을 때려버리고 을목을 갖다가 합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작용이 안 돼. 이게. 그런 현상이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렵네. 자꾸 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오화를 보면은 이제 오화도 이것도 불이거든. 그러면 오묘파 그러는데 이건 축축한 나무이기 때문에
우화가 있으면은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갑목이나 을목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천간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 축축한 나무가 태양이 떴으니까 잘 크거든요. 그럼 이때는 옹목파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안 해. 이때는 작용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을목이 있고 뭐 임수나 개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주가 너무 습해. 그러면 이거 옹묘파, 이 우화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목다 화식이치야. 이게 목이 너무 습한 나무가 많아가지고 불이 꺼졌다. 그런 이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네. 그 다음에 요거 미토를 만나면은 요건 묘목이고, 이건 6월달에 따뜻한 뜨거운 흙이에요. 근데 이제 요 묘미가 만나면은 이게 목국을 이루어. 해, 묘, 미 이렇게 목국을 이루어. 그게 목 기운이 더 강해진다. 이게 내가 축축한 흙이기 때문에 요 미토에다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성장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때의 주위에 뭐가 많냐를 봐야 돼요. 화가 많냐? 화가 많으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토인데, 그러면 이 미토가 불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이 묘목이 목국을 형성하지 못해, 이게. 그래서 요 미토는 개수나 물이 있으면은 요건 진토가 돼, 진토. 여기 뜨거운 토에 물이 습에 들어가니까 진토가 되니까 묘목에 여기다가 뿌리를 잘 내려서 이때는 해묘미 한목, 목국을 이룬다. 말하자면 꽃동산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금을 만나면, 요 묘목이 신금을 만나면요, 여 을목도 이거 승목인데 여기에 또 이게 차가운 금이 왔어. 근데 금도 그냥 금이 아니고 신경임무가 있다 이 말이야. 신경임무. 요거 물을 가지고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을목은 신금을 보면은 한마디로 해서 몸이 비틀어져. 왜 그러냐면 을갑인데 을목이 경금으로 딱 잡혀버려. 그리고 축축한 나무인데 여기 바위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축축한 나무에 너무 물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묘목이 주위에 물이 더 있으면은, 자수나 진토가 있으면은 큰 물이 돼갖고 이거 수다토류가 돼요. 물이 너무 많아서 수다 목부 나무가 떠날려 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묘목이 저 유금을 보면은 옆에 이렇게 있으면 이건 묘요충이에요. 충. 요 유금도 요 신경만 들어있고, 이 을목도 을갑만 들어있어요. 이게 다 부러지는 거야. 을신충, 갑경충. 묘목의 뿌리가 다 부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묘목이 옆에 유금이 있으면은요, 다 부러져 버려요. 그럼 결국은 이 유금도 다치는 거야. 충하면서 같이. 만약에 사주에 목기운이 많다. 을묘, 목기운이 뭐 이렇게 뭐 갑인 이렇게 많다. 뭐 이렇게 뭐 개, 을묘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 금이 부러져 버. 이때는 목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요게. 그래서 둘이는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술토를 만나면 술토는 이게 9월달이 토예요. 9월달. 그러면 이 9월달에는 술무 정신. 9월달이면은 이제 이 술토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어. 땅에 있는 모든 배추, 전부 다 수확해가지고 땅에 물기를 다 작물이 다 빨아먹어갖고 그냥 먼지만 푹푹 일어나. 무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자갈만 들어있어. 그러니까 묘목이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런 해수나 자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때는 묘목이 여기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없으면은 묘술은 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요거 술토가 화액포예요. 화액포. 그러니까 하루 속에 축축한 나무를 집어넣었으니까 축축한 나무가 마르면서 연기를 뿌역뿌역 나면서 타는 거야. 이게 묘술은 화. 요런 현상이 나. 해수가 붙으면은 해묘의 한목이에요. 해묘이 한목인데 사주에 너무 금수가 많아. 그러면 해묘이 한목이 됐더라도 이것도 순목이고 이건 물이란 말이에요. 물인데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요, 이걸 해묘이 한목이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묘이 한목이 됐을 때는 사주에 충분히 화토가 있어가지고 사주를 조우를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를 봐야 돼. 조우를 시키면은 해묘이 한목이 돼가지고 이 묘목이 막 성장해서 꽃동산을 이루는 거지. 몇 시요? 8시 40분. 또 더 나가죠? 지금 묘목 끝났죠? 그 다음에 진토 시각 진시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시간대 매월과 계절 진월 음력 3월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방향과 띠 동남간 방향 용 상상의 동물로 비현실적이면서 한편으로 영험하고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용의 조화는 변덕, 신처는 이상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초목의 입장에서는 싹이 돋아서 성장을 하여 꽃 피울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인간적 측면에서는 유소년기를 거쳐 청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사춘기를 의미하며 변덕이 심한 시기입니다. 물질적 의미 이 토는 겉으로는 음의 기운인 물보다는 양의 기운인 열기가 많은 메마른 양토 같지만 실제 성분을 보면 나무가 성장하기에 가장 적당한 흙으로 흔히 문전옥답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물과 거름이 혼합된 양질의 흙으로 특히 양목인 간목이 제일 좋아하는 흙입니다. 인간적 의미 꿈과 이상이 높고 진취적 기상의 소유자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이상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듬직한 편이지만 현실에 무감각하고 무뚝뚝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착하고 조용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폭발력을 나타냅니다. 경우에 따라 변덕이 심하고 끈질긴 면이 없습니다. 천간 무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진토 이제. 요거 진토 3월이죠. 음력 3월 청명부터 3월이에요. 음력 3월 요 진토는 진무계열 이 속에 진무토와 천간에 개수와 을목이 들어있다. 그래서 목 생명을 가장 키우기 좋은 토가 요 진토예요. 아까도 봤듯이 무게는 화가 있고 수가 있고 거름이 있고 이렇게 돼서 사주가 조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진토에다가 뿌리를 내린 토는 아주 편안하게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흙이다. 그래서 요 진월은 요 진토는 잘 봐야 돼요. 요 진토 옆에 인이나 묘가 붙으면 요 진토는 목으로 가요. 그래서 인묘진, 이건 목국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거 진토 옆에 이렇게 신금이 붙으면 요거 진토 속에 진무 계열이잖아요. 요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금도 이게 바위에 여기서 신경 임무거든. 여기 임수 바위에서 물이 펑펑펑 나오는 이건 금이야. 그래서 요 진토가 요 신금을 만나면은 강을 이루어 신자진 수국이라고 해요. 강을 이루어. 또 요거 진토가 유금을 만나면 요것이 유금을 만나면 요것은 금만 있어. 유신경. 그러니까 금만 있으니까 요때는 요 진토가 금으로 가버려. 진유는 합금. 이렇게 요 진토는 상황을 잘 봐야 돼. 주의 상황에. 인묘가 붙으면 목으로 가고, 신금이 있으면 강을 이루고, 신자진 수국 강을 이루고, 유금을 만나면 금으로 가고. 그래서 요거 진토는 주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목으로 가고, 어떤 때는 물로 가고, 어떤 때는 금으로 가고. 그래서 요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월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진월의 자수를 만나면, 요 진토가 자수를 만나면 강을 이루어버려. 아까 이 신금이 없어도 이렇게 있으면은 신, 자, 진, 수국을 이루어 큰 강을 이룬다 이 말이야.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 되면은 이것 수토기 때문에 사주에 불이 있으면 확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진이 있고 수가 없고 금수가 많다 그러면 너무 사주가 습한 거예요. 만약에 화가 없어 그러면은 화가 없고 금수만 있다 그러면 사주가 너무 한습하다. 너무 한습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이렇게 한습한 경우에는 목이라고 하는 생명도 클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이제 한습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야? 너무 막 습하니까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거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막 우울증 같은 거 잘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습하니까. 그리고 성격도 편고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편고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너무 습하니까 그런 습한 병에 잘 걸려요. 응? 습한 병.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이게 병 나면은요, 한증막으로 가. 한증막. 그 한증막 같은 데 가서 막 땀을 쫙 내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 그 병이 나도 사주 보고 당신은 저 한증막에 가서 땀 쫙 빼고 저 인천에 가면은 저기 공원 위에 그거 있어 하는데 거기 가서 해 한증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빨리 사주가 조호가 됐는가를 봐야 돼요. 토가 조호를 잘 시키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 축토가 붙으면은
야, 요거 축토도 이거 12월 달에 꽁꽁 얼어있는 동토인데, 요거 진토는 또 뭐예요? 3월 달에 이거 습토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주에 어지간한 불이 있으면 그냥 다 흡수해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축토, 진토가 있다고 하면은 사주가 조호가 됐는가 빨리 봐야 돼요. 조호가 안 됐으면 사주 격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사주가 조호가 안 됐으면 사람 성격도 평구돼 있어요. 이게, 응? 이게 축진이에요. 그게 축진파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요 동토 12월 달에 꽁꽁 얼어있는 흙도 사주에 있으면 불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요 진토 하나만 있어도 어지간한 불 다 잡아 당기는데, 그래서 이때에 화학 조우에 따라서 사주 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목을 보면은, 야, 인목은 이 간목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인목이 요거 진토에다가 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인목이 붙으면은 요 진토도 그냥 목으로 가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건 인, 묘, 진, 목국이 되는 거예요. 목의 기운, 인목하고 진토하고 그냥 힘을 합해가지고 목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자, 이때는 강한 이 목을 갖다가 잘 설기시킬 수 있는 이런 병화가 있으면 아주 이 목도 잘 크면서 꽃이 활짝 피고 열매까지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묘목이 붙으면 습토고 묘목도 습목이야. 이거. 그래서 꼭 화가 있어야 되죠. 화가. 그래야 태양이 있어야 요거 진토도 태양이 말리면서 요 묘목 습목도 저 태양을 받으면서 뿌리를 내면서 잘 클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위에 너무 금수가 많다. 그러면 이건 조우에 문제가 있어요. 조우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조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묘목은 이거 도화인데 도화 작용이 흉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흉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습목이고 이것도 습토고, 그러니까 조우를 잘 해야 된다. 4와 5화 미화가 붙으면은 요 진토가 습토인데 따뜻한 기운이 붙으니까 요거 진중에 진무 개 을이죠. 묘목이 잘 클 수가 있어요. 을목이. 그러면 이 진토가 길작용을 할 수 있죠. 화음이 화국에서 화가 너무 많았을 때는 요 진토가 화기를 잡아 당겨서 적당히 조주를 하니까 조우 역할이 되고, 화가 있고 요 진토가 있으니까 요 사주에 목이라고 하는 생명이 잘 클 수가 있고, 또 금이 있으면은 금도 약하지가 않죠. 토생금을 받으니까. 또 수가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진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수작용도 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좋은 역할이 될 수가 있다. 자, 신금이 붙으면은 바위에 물이 펑펑 나오는 금이에요. 신, 경, 임, 무. 바위에도 물이 펑펑 쏘아져요. 그래서 이거 큰 강을 이룬다.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 그럼 이때 이제 수국을 이루니까 그러면은 금수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되니까 목화가 잘 조화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되죠. 유금이 있으면 요거 진토가 금으로 가요. 그래서 합금. 금기운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금기운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사주에 목이 있으면 목을 쳐버릴 그런 기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어야 돼. 화가 있어야
목이 있어도 목을 잘 키울 수가 있고 수가 있어도 화가 있으니까 수가 약하지가 않고 그럴 수가 있죠. 자, 술토가 붙으면 이건 9월 달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조토, 바싹 마른 흙. 이건 3월 달에 습기를 담뿍 가지고 있는 토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메마른 흙하고 습한 토하고 하늘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열기하고 냉기하고 부딪히는 거야. 벼락치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9월 달에 메마른 그 열기하고 3월 달에 이 습한 기운하고 부딪히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거야. 그게 진술충이야, 이게. 진술충. 깨진 거야, 이거. 그 깨진 기운을 보면은 술무정신, 진무개을, 정계충, 을신충 다 깨져버리는 거야, 이게. 둘 다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이 있으면은 만약에 사주가 너무 습해. 그러면은 요 술토가 와서 이걸 깨주면은 너무 습한 것을 깨주니까 이 충이 좋은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사주가 금수가 많아. 금수가 많으면 이름이 지는 거야. 근데 또 운에서 또 술토가 와. 그러면은 이때는 요놈한테 힘을 보태는 거야. 충하고 있는데 이름이 와서 같이 와서 힘을 앞에서 충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술토가 깨지는 거야. 그럼 사주가 조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사주가 너무 화가 많아. 이렇게 화가 많으면은 요놈이 지는 거야. 이때는 요놈이 진술충. 그러면 이제 운에서 이때는 진토가 와서 힘을 합해주면은 요 약한 놈을 같이 힘을 합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조우가 좀 맞는 거야. 그래서 충도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잘 안 가겠는데 이렇게 너무 막 빨리 얘기해서. 해수가 오면은 요거 진토에 해수가 이렇게 오니까 요 진토는 수의 고예요. 수의 고야. 그러면 요 진토는 해수를 갖다 집어 넣거든. 그런데 이제 사주에서 만약에 금수가 또 있다.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때는 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에 화토가 많다. 그러면 요거 진토가 해수를 갖다 고속에다 집어넣고 못 나오는 거예요. 해수가. 요런 이치. 자, 또 그 다음 읽어보죠. 진월의 목의 상태. 목이 진토를 만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뿌리를 내리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진토 속에는 자갈이 없으니 나무는 뿌리 내리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촉촉하고 영양가 높은 기름진 땅에 뿌리만 내리면 1000년은 살 수 있다는 것이 나무에게는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진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월은 이미 인묘월에서 뿌리를 잡은 나무이기 때문에 진토에 깊숙이 뿌리 내리면 가뭄이 지속되어도 마음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월의 화의 상태, 화의 입장에서는 잠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묘월에서 힘을 상당 부분 축적한 화 기운이 이제 다가올 여름철을 앞두고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절로 진토라면 불기운이 허약해지는 상태입니다. 마치 따스한 불기운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땅속으로 흡수되어 가는 형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불기운이 넘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반가운 일이라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변 상황을 빨리 감지하는 일입니다. 진월의 토의 상태. 토는 같은 토의 입장이므로 허약한 상황이라면 의지하려고 할 것이고 왕성한 상황이라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토가 토를 만나면 약해지기는 어려우므로 서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진토의 토는 이미 상당한 봄볕에 단단해진 상황이므로 원만하며 산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월의 금의 상태. 금은 진토에서 조용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금이라면 능히 뿌리를 내릴 정도의 이력을 보장하는 것이 진토이기도 합니다. 습기가 있다는 것은 금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전 속에 발전의 암시가 있습니다. 진월의 수의 상태. 진토 속에는 개수, 촉촉한 물도 있고 따뜻한 온기도 있고 거름, 을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물은 의지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기운이 예를 들어서 자, 지지로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손을 보면은 여기가 자예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리고 청가는 이제 가을 청가이 뭐야? 자, 청가는 여기 신금 여기에서 절이에요. 절. 간목이 절이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저기 요거 지금 요거 진월에 요 간목이 요 진월에 뭔가 한번 쉬어봐요. 여기서 절, 요거 태, 양, 생, 요, 대, 관, 왕, 한왕, 회, 병, 하, 유. 글자 하나 빠졌구나. 요. 그러면은 요 심을 지금 보는 거예요. 심이 여기서부터 진월이면은 요 간목의 심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여기서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이면 최고 강한 거야. 쇠, 이제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간목이 7월달이면은 가장 왕한 때에서 약간 내려왔으니까 간목의 힘이 7월이면은 어느 정도 힘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어느 정도 센 거야. 강한 거지, 진토니까. 응?
감목이 여기 진토에다 뿌리 박았으니까 감목이 뿌리를 팍 내리고 있으니까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목이나 을목이 왕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은 힘이 강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토를 보는 거야. 토는 여기 있잖아요. 토는 여기 무기란 말이에요. 무토는 요거 해수에서부터 절이에요. 여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절은 끊어진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뭐야? 죽은 거지. 그 다음에 이거 태 속에 들어간 거고, 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 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서 이제 목욕하는 것이고, 이건 배는 허리대자야. 옛날에는 18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 취급을 해주는 거야. 이게 허리띠를 태는 거야. 그 대. 그 다음에 이제 관은 사회에 나가서 벼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야. 뭐 임금이 됐든 자기가 뭐 정성을 했든 뭐 사또 고을이 됐든 최고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와야지. 정령퇴직이야. 그래서 이제 왕에서 이제 상봉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쇠야. 이제 여기서 더 내려오면 이제 병 약해진 거야. 그 다음에 죽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묘소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절대 양생. 그러니까 이 무토는 여기 해수에서부터 지금 진까지니까 절, 태, 양, 생, 욕, 퇴. 무토가 강한 거지. 그러면 절, 태, 양, 생, 욕, 퇴니까 강하구나. 무기토가 요 진토에 오면 자기가 뿌리를 받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이거 골 아프잖아. 어? 12운성인데. 12운성인데. 그래, 나중에 뒤에 나와. 그래, 나오는데 그때가 너무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내가 사법고시 공부를 하려고 말이야. 이거 뭐 이렇게 머리 아프냐 이거 말이야. 사법고시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진월이면 감목이나 을목이 진토에다 뿌리를 박으니까 어때요? 편안하게 뿌리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목이나 을목이 근을 내렸다. 근을 내렸으니까 감목이나 을목은 뭐예요? 내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저 감목이나 을목이 자신감, 소신, 주체성, 추진력 이런 성향을 갖고 감목을목이 진토에다 뿌리를 딱 내렸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목생화, 뭔가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재물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었지. 그 다음에 화잖아. 갑을, 병정. 병화나 정화는 요거 3월달이란 말이야. 이게 3월달이니까 어때요? 이제 봄부터 3월, 그 다음에 이제 한 계절만 더 가면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이 병화나 정화가 요거 3월달이니까 저 병화가 정화가 요 진토를 이렇게 딱 보니까 뭐예요? 요 진토 속에 진묵계열, 진묵계열이 있으니까 내가 요 진중에 요 을목, 요것을 잘 여기서 을목이 싹을 트고 나오거든. 11월, 12월, 1월, 2월 여기까지 좀 양이 온 거야. 3월 이제 하나만 더 올라가면 천지가 양으로 가득 차버려. 한마디로 해서 늦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막 올라오는 계절이야.
한마디로 해서 여름의 계절로 지금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병정화는 요거 진토를 보면은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우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3월달이니까 약하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이게 축축한 요 스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기는 잡아당기거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목이라는 것이 있어야 요 화가 화생토를 할 수가 있어. 목생화를 받으면서 화생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주에 목이라는 것이 있으면 진중에 을목이 나온 거야. 나와서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우고 있으니까 요때 병화정화는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운다.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우니까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야. 할 일이 있어. 병정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은 일단은 목 생명을 키우니까 인자하다. 할 일이 있다. 부지런하다. 그런 성향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무기토가 보면은 무기토가 진토니까 자기가 뿌리를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토가 진토에 뿌리를 박았다. 근을 박았다. 근을 박았으니까 뭐예요? 힘이 있다. 힘이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토생금을 하고 싶다. 금이 있으면 토생금. 자, 토생금을 하고 있다는 뭐예요?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수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성향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으면 경금, 신금이 있으면 말이죠. 요 금은 1월 달에 완전히 절이야. 1월, 2월 달에는 절지야, 절지. 절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가 1월 달, 2월 달이라고 하면은 요 경금, 신금은 금은 쇠는 쇠인데, 쇠는 쇠인데 뭐야? 납이야, 납. 아주 작은 금이야.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내가 경금, 신금이다 보면은 이걸 녹여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근데 이제 요거 7월 달이면은 그래도 이제 요거 하나 더 넘어가면 4월 달이면은 요 4월 달부터 금은 열매가 있거든? 그 7월 달도 이게 토생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지에서 벗어난 거야. 여기 절지에서 벗어난 금이야. 토생금. 그래서 요때는 1월, 2월에 요 금은 뭐예요? 뭐 우리가 뭐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크면은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것을 그 뭐라고 그러죠? 열매 맺으려고 조금 나온 거요? 나온 거? 엄마. 뭐 아니 조금 그 뭐 나온 거야 그거. 1월 절지니까 이 금이 싹이요? 싹 나왔다 그러는 거? 이 금은 뭐냐면 열매거든? 아니, 열매야. 열매는 열매인데 1월, 2월 달이니까 춥죠. 열매가 어떻게 나와? 싹이 나오는 거지. 싹인가? 그게? 하여튼 이게 절지금이야. 이게 납이야, 납. 금은 금인데. 근데 이제 요거 7월 달이면 토생금을 받으니까 말하자면은 절지에서 벗어난 금이야. 절지에서 벗어난 금.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크면은 이거 녹여서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시키겠네. 그 다음에, 임수개수면, 임수개수면은 요거 진토니까 요거 진중에 진무 계열이니까
요거 개수에다 뿌리를 박은 물들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 임수 개수는 신금역 요거 진토 옆에 신금이나 뭐 유금이나 아니면 자수나 해수가 있으면 힘이 있는 임수 개수예요. 요건 신자진 수국이 되고 이건 진유합금이 되고 자해수가 있으면 신자진 수국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 개수하고 물국을 이뤘으니까 뿌리를 박아기 힘이 있는 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월인데 진월인데 인술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진술충돼서 이거 깨져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희마리가 없는 거야. 이때는 인수가 의지할 곳이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볼까요? 예. 오늘